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정숙은 의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아 다시 물었다. 55살의 나이에도 아직 젊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부인, 진정하시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민수 교수는 책상 너머로 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30년 넘게 종양내과를 담당해온 그였지만 이런 순간은 여전히 어려웠다. 췌장암 3기입니다. 췌장암이요? 3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자리에 앉은 남편 박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는 아니지만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대략 5cm 정도로. 잠깐만요. 선생님. 정숙이 손을 내저으며 의사의 말을 막았다. 우리 남편이 췌장암이라고요? 정말로요? 실수는 아니고요. 부인, 제가 이해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니에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작게 말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부인, 일단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김 교수가 부드럽게 정숙을 진정시켰다. 정숙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선생님, 치료는 가능한 거죠? 수술하면 되는 거죠? 위치상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어서. 그럼 항암 치료는요? 항암 치료하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뭐요?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3기의 경우. 정숙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보. 준호가 아내를 말렸다. 부인, 저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생존 기간이 얼마나요?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진료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숙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기야.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정숙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1년이라고요? 1년밖에 못 산다고요? 부인, 이건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환자분의 의지와 가족의 뒷받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지요? 뒷받침이요? 정숙이 김 교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뭘 하면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어요? 일단 내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 3주에 한 번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식단 관리와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분의 역할이 크죠.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어요. 뭐든지요. 진료실을 나온 후 정숙과 준호는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자기야, 울지 마. 어떻게 울지 않아요? 어떻게요? 1년이면 짧지 않아. 그동안 우리 행복하게 살자. 1년이 짧지 않다고요? 미쳤어요? 정숙이 준호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당신은 왜 그렇게 태어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태어내 보여?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우니까 더 견디기 힘들어. 정숙이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제서야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다. 미안해요. 미안해.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 정숙이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가. 어디 안 가.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는 수면제를 먹고 겨우 잠들었지만 정숙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다.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췌장암 3기, 췌장암 생존율, 췌장암 완치 등등.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췌장암 5년 생존율 5%. 췌장암 조기 발견 어려워 사망률 높아. 췌장암 환자 절반이 6개월 이내 사망. 정숙은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져놓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우리 남편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자기야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준호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고마워. 하지만 입맛이 없네. 그래도 먹어야죠. 힘내려면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응. 식탁에 앉은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정말 못 먹겠어. 왜요? 평소에 좋아하던 된장찌개인데. 그냥 속이 안 좋아. 정숙이 준호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네요. 어디가 아파요? 그냥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그럼 미숫가루라도 드세요. 영양 있는 거로. 정숙이 미숫가루를 타서 준호 앞에 놓았다. 이것도 싫어.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밥을 먹어야 병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알아. 알지만.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뭔가 현실 같지가 않아. 내가 정말 암에 걸린 게 맞나 싶어. 맞아요. 현실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 준호가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데. 그날 오후 정숙은 준호의 첫 항암 치료에 동행했다. 항암제 주사실에는 여러 명의 환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지쳐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다. 간호사가 준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다. 처음이라 좀 힘들 수 있어요. 혹시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정숙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많이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자기야, 어때요? 좀 어지러워. 간호사님. 정숙이 간호사를 불렀다. 혹시 토할 것 같으면 이걸로 받으세요. 간호사가 플라스틱 용기를 건네줬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인가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항암제의 부작용이에요. 처음에는 특히 심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힘든 건가요?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적응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끝까지 힘들어 하시기도 해요. 정숙은 준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당신 견딜만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준호는 곧바로 침대에 누웠다. 자기야, 뭐 좀 드실래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물이라도 마셔요. 정숙이 물컵을 건넸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죠? 물도 못 마시면. 괜찮아. 잠깐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녁까지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자기야, 정말 물 한 모금만이라도 마셔요. 안 돼. 마시면 토해. 그래도 탈수되면 안 되잖아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치료받으러 갔는데 왜 더 아픈 거예요? 여보, 울지 마. 이것도 다 치료 과정이야. 과정이라니요.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준호가 정숙을 위로하려고 애썼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응.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 힘들다고 했잖아. 이틀 후 준호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 미숫가루도 조금씩 먹을 수 있었다. 다행이에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숙이 안도하며 말했다.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밥은 어때요? 죽이라도 드실 수 있어요? 한번 해봐. 정숙이 전복죽을 끓여서 가져왔다. 어때요? 먹을만해요? 준호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어. 고마워.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기운이 나실 거예요. 여보. 준호가 정숙을 불렀다. 응? 고마워. 정말.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아프니까 제가 더 괴로워요. 빨리 나아야 해요. 나아질 거야. 꼭.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고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조금 나았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했다. 정숙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준호를 돌봤다. 일은 당연히 그만뒀고 모든 시간을 남편 간병에 투자했다. 언니,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정숙의 동생 정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언니도 건강 챙겨야지. 이러다가 언니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형부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고 밥을 먹어.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언니가 쓰러지면 형부는 누가 돌봐. 정미의 말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길다. 그래, 맞아. 내가 건강해야 당신을 돌볼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형부 돌볼 테니까 언니는 좀 쉬어. 안 돼. 나 없으면 당신이 불안해해. 언니 하루 종일은 아니고 몇 시간만. 목욕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와. 마사지까지는. 언니 제발. 언니가 쓰러지는 게 더 무서워. 결국 정숙은 정미의 설득에 못 이겨 몇 시간 외출을 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목욕탕에서도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만 났다. 혹시 갑자기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정숙을 보고 정미가 말했다. 언니 벌써 와? 더 쉬다 오라고 했잖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형부는 괜찮아. 계속 자고 계셔. 정숙이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준호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다행이다. 내가 없어도 별일 없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도 있었다.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게 조금은 서운했다. 2달째가 되자 준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자기야, 이거 봐. 준호가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여줬다. 많이 빠졌네요. 의사 선생님이 빠질 거라고 했었잖아. 그래도 막상 보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머리카락은 또 자라. 정말요? 응. 항암 치료 끝나면 다시 날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준호의 머리는 거의 다 빠져버렸다. 거울을 보던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완전히 대머리가 됐네. 모자 쓰면 돼요. 정숙이 얼른 모자를 가져와 준호의 머리에 씌워줬다. 어때요? 괜찮죠? 응. 그런데 집에서까지 모자를 써야 하나? 아니요. 집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그럼 다행이다.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여보, 내가 많이 흉해졌지?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흉해요. 거짓말하지 마. 거울 봤어. 정말이에요. 오히려 더 남자답게 보여요. 정숙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보니까 멋있어요. 정말? 정말이요. 하지만 정숙도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건장하고 멋있던 남편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3개월째 준호는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했다. 자기야, 괜찮아요? 아니야. 너무 힘들어. 준호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다. 정숙이 뒤따라가서 등을 문질러줬다. 많이 아파요? 응. 죽을 것 같아. 그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양을 줄여달라고 해요. 안 돼. 양을 줄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힘들면. 괜찮아. 조금만 참을게. 하지만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도 준호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계속 토했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자기야,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 가요. 괜찮아. 조금만 더. 괜찮지 않아요. 정숙이 소리쳤다. 이렇게 계속 토하면 어떡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결국 준호는 응급실에 실려갔다. 탈수 증상으로 링거를 맞아야 했다. 부인,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괜찮은 거죠?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링거를 맞고 집에 온 준호는 더욱 지쳐 보였다. 여보, 미안해. 왜 미안해요?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프니까.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꼭. 고마워, 정말. 넉 달이 지나자 준호의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져 있었다. 예전의 건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기야, 몸무게 재봤어요? 응. 62kg. 많이 빠졌네요. 그러게. 원래 73kg이었는데. 정숙이 마음 아파하며 말했다. 밥을 더 드셔야 해요. 먹고 싶은데 잘 안 넘어가. 그럼 좋아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뭐가 먹고 싶어요? 글쎄.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어. 예전에 좋아하던 갈비찜은 어때요? 너무 느끼할 것 같아. 그럼 닭백숙? 그것도. 준호는 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 했다. 정숙은 매일 다른 음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기야, 이러면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 해요. 알아. 하지만 정말 못 먹겠어. 그럼 어떡해요? 이렇게 계속 빠지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울지 마. 내가 억지로라도 먹을게. 정말요? 응. 준호가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먹었다. 하지만 먹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버렸다. 아, 왜 이래요? 정숙이 절망하며 소리쳤다. 먹는 족족 토하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숙이 울면서 소리쳤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요? 준호가 토한 것을 치우면서 말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 죄송하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아지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5달째 준호는 4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요. 정숙이 김민수 교수를 찾아가서 호소했다. 항암제 양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부인, 그럼.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민수 교수의 말에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완치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전이 소견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숙이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나 기쁨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자기야, 완치래요. 완치. 정숙이 준호의 팔을 잡으며 흔들었지만 준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응. 다행이네. 다행이긴요. 기적이에요, 기적. 진료실을 나선 후 정숙은 계속해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 그래만요? 당신 지금 완치 판정 받았다고요. 알아. 기쁘다고.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자기야, 뭔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시큰둥하지 않아. 그냥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오늘 축하로 맛있는 거 먹어요. 갈비 어때요? 예전에 좋아했던. 아니야. 그냥 집에 가자. 왜요? 축하해야죠. 피곤해.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집에 돌아온 후 정숙은 즐거운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다.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렸다. 자기야, 저녁 드세요. 준호가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왜 안 드세요? 당신 좋아하는 것들로 다 했는데. 별로 배고프지 않아. 그래도 좀 드셔요. 완치 축하라고 정성껏 만든 건데. 알겠어. 준호가 마지못해 몇 젓가락 먹더니 일어났다. 잘 먹었어. 이게 다예요. 더 드세요. 배불러. 자기야, 뭔가 이상해요. 오늘따라 왜 이래요? 이상하지 않아. 그냥 피곤한 거야.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 완치됐는데. 완치됐다고 해서 바로 컨디션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아마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랭해졌다. 자기야, 내일 같이 쇼핑 가요. 싫어. 왜요? 완치 기념으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 없어. 그럼 영화라도 봐요.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관심 없어. 정숙이 점점 답답해졌다. 자기야, 대체 뭐가 문제예요? 완치됐는데 왜 이렇게 무뚝뚝해요? 무뚝뚝하지 않아. 원래 이랬어. 원래 이랬다고요? 언제요? 아프기 전에. 그런 적 없어요. 당신 예전에는 나한테 얼마나 다정했는데. 준호가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변한다고요? 왜요? 왜 변해야 해요? 그냥 그런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고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너도 내 할 일 해. 제 할 일이 뭔데요? 1년 반 동안 당신 간병하느라 다 그만뒀는데. 준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봤다.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뭐라고요? 일 그만두라고 내가 시켰어?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알아서 그만둔 거지. 알아서 그만뒀다고요? 당신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계속해요?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 선택이었다고요?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일을 계속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남편 아파도 일 계속하면서 간병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이 소중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본 거라고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다 끝났잖아. 준호의 차갑고 담담한 목소리에 정숙은 충격을 받았다. 다 끝났다고요?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병도 나았고 이제 각자 살 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각자 살 길이요? 우리 부부 아니에요? 부부이긴 하지. 하지만 각자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이 준호의 앞에 앉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자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해요. 완치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원래 나를 찾은 거야. 원래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지. 아니에요.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다. 여보, 이제 그만해. 나도 피곤해. 피곤하기는 뭐가 피곤해요. 저랑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하자고요. 무슨 대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래요? 준호가 문고리를 잡고서 뒤돌아보았다.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이해해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서 밤새 뒤척였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완치되면 다시 행복한 일상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어디 가세요? 산책. 같이 가면 안 돼요? 혼자 가고 싶어. 언제 돌아와요? 모르겠어. 늦을 수도 있어. 준호가 나간 후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답답하고 외로웠다. 결국 동생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미야. 언니.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미야, 우리 집 좀 와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답답해서. 형부는? 완치됐다면서? 그게 문제야. 무슨 소리야? 와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길어. 1시간 후 정미가 도착했다. 언니, 뭔 일이야? 완치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정숙이 정미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래서 지금 형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그래. 냉랭하고 무관심하고. 마치 남남처럼 대해. 이상하네. 완치되면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언니, 혹시 다른 여자 있는 건 아니야? 다른 여자? 정숙이 깜짝 놀라며 정미를 바라봤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왜 그럴 리 없어? 요즘 남자들 그런 거 비일비재하잖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언니,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소리 해.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정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언니, 나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안 해.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미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언니, 한번 확인해봐. 뭘 확인해? 형부 뒤를 따라가 보든지 핸드폰을 확인해 보든지. 그런 건 못해. 그건 신뢰를 깨는 일이야. 신뢰? 지금 형부가 언니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언니, 1년 반 동안 목숨 걸고 간병했는데 이런 대우 받는 게 말이 돼? 그래도가 아니야. 언니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정미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준호는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 만났어. 어떤 친구들이요? 그냥 친구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준호가 정숙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왜? 일일이 보고해야 해? 보고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할 게 뭐가 있어?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고 얘기한 거야. 술 냄새는 안 나는데요? 커피 마셨어. 어디서요? 준호의 표정이 불쾌해졌다. 정수가 이게 뭐야? 취조야? 취조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어서. 관심 끄시면은 정숙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관심 끄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관심 갖는 게 그렇게 싫어요? 싫다기보다는 좀 답답해. 답답하다고요? 응. 뭘 하든 일일이 묻고 어디 가든 따라오려고 하고. 언제 제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산책하는 게? 준호가 화장실로 가며 말했다. 아무튼 좀 여유를 줘.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숙은 점점 예민해졌다. 준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샤워를 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다. 정숙은 그 핸드폰을 바라보며 갈등했다. 확인해 봐야 하나?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핸드폰을 들었다. 다행히 잠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정숙은 문자 메시지부터 확인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는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다. 이서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도 거의 매일. 이서진이 누구지? 정숙이 그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만나요. 당신과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더 확인해 보니 사진까지 있었다. 중년 여성과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둘이 껴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정숙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다. 준호가 나올 것 같았다. 정숙은 급하게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몇 분 후 준호가 나왔다. 뭐해? 그냥 텔레비전 봤어요. 그래. 준호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혹시 자신이 봤다는 걸 알까봐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준호는 별다른 반응 없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 좀 나가볼게. 어디 가요? 산책. 또요? 아까도 갔다 왔잖아요. 답답해서. 정숙이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같이 가요. 안 돼. 왜 안 돼요? 그냥 혼자 가고 싶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준호가 동작을 멈췄다.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궁금해서요. 누구 만날 일 없어. 그냥 혼자 산책하는 거야. 준호가 나간 후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확신이 섰다. 준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했어. 이 시간까지요? 친구도 만나고. 정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나 바보로 아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서진이 누구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핸드폰 봤어요. 핸드폰을 봤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게 어디 있어? 함부로요? 남편 핸드폰 보는 게 함부로예요? 당연하지. 그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정숙이 소리쳤다. 프라이버시요? 바람 피우면서 프라이버시 타령이에요? 바람이라니. 그럼 뭐예요?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고 껴안고 사진 찍는 게 뭐예요? 준호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켜버렸네. 들켜버렸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1년 반 동안 목숨 걸고 간병했는데, 당신 살리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건 내가 한 일이고, 제가 한 일이라고요? 남편이 아프니까 당연히 한 일이라고요? 나는 시킨 적 없어. 정숙이 준호의 뺨을 때렸다. 짝. 이 나쁜 놈아. 시키지 않았다고. 준호가 뺨을 만지며 말했다. 왜 때려? 때리기는 뭘 때려요? 죽여버릴까봐 참는 거예요. 정수가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요? 정숙이 준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당신이 죽어가는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어디도 안 가고 오직 당신만 생각했어요. 알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뭘 말해요? 나는 내가 그렇게 간병해주는 게 부담스러웠어.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부담스러웠다고요? 응.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희생적이었어. 그게 오히려 부담이었어. 헌신이 부담이라고요? 희생이 부담이라고요?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 정숙이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럼 뭘 원했어요? 저더러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이요? 남편이 죽어가는데 평범하게 살라고요? 죽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마. 그럼 뭐라고 해요? 췌장암 3기였잖아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무튼 그때 그 일로 나는 내가 부담스러웠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요? 응. 완치됐는데도 계속 환자 취급하고 뭘 하든 간섭하고. 간섭이요? 그게 간섭이에요? 그럼 뭐야? 어디 가든 묻고 누구 만나는지 확인하고. 정숙이 소리쳤다. 당연히 물어봐야죠. 부부인데.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바람 피우는 것도 공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준호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다. 서진이는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 뭐라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있는 그대로요? 바람둥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바람둥이라고 하지 마. 그럼 뭐예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게 뭐예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당연히 이해 못하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럼 됐어. 이야기 끝.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정숙이 팔을 잡았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야? 이서진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보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준호가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거실에 남아서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다음 날 정숙은 정미를 불렀다. 언니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어? 응. 이서진이라는 여자야. 이서진? 어디서 만났대? 모르겠어. 아마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인 것 같아. 아파트 단지? 응. 산책한다고 나가서 만나는 것 같아. 정미가 분개하며 말했다. 정말 뻔뻔하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자랑? 그런 것 같아. 언니 그 여자 찾아가서 따져야 해.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짓은 못해. 왜 못해? 당당해야 한다고. 창피해. 남편을 빼앗긴 것도 창피한데 그런 일까지 하면. 언니 창피한 건 형부야. 언니가 뭐가 창피해. 하지만 정숙은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며칠 후 정숙은 우연히 그 여자를 보게 됐다. 준호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걷고 있는 모습이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 정숙은 어제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저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준호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7시 정숙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정숙 씨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같은 층에 사는 김영희였다. 50 중반의 그녀는 언제나 동네 소식통 역할을 자처했다. 아, 영희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숙 씨,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영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준호 씨가 요즘 어디 사시는 거예요?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났구나 싶었다. 그게 사업 때문에 출장이 좀 길어져서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상하네. 어제 마트에서 준호 씨를 봤거든요. 젊은 여자분하고 같이 계시던데. 영희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바쁘시니까. 정숙 씨,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이웃끼리 도와야죠. 감사해요. 별일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숙은 재빨리 들어갔다. 영희도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숙 씨. 요즘 혼자 계신 시간이 많으실 텐데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뭘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요. 사람은 사람끼리 어울려야 해요.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영희의 친절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자신의 처지가 이웃들에게 불쌍해 보인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다. 1층에 내려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데 영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던데. 피곤해서 그래요. 에이, 무슨 피곤함이 그 정도예요. 혹시 준호 씨와 무슨 일이? 영희 씨, 저 먼저 올라갈게요. 정숙은 서둘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영희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정숙 씨, 제가 말이 많았나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숙은 혼자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눈두덩이 부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시든 채소들만 남아 있었다.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된다. 오전 10시쯤 마트에 도착했다.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어머, 정숙 언니. 돌아보니 서진이었다. 29살의 그녀는 준호의 회사 후배였다. 정숙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오늘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서진 씨.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여자가 준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직접 대면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 오빠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던데. 서진의 표정은 태연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많이 힘드세요? 서진의 말투에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다.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래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준호 오빠가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거의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여자가 준호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았다. 서진 씨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 회사에서 들었어요. 저도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서진은 싱긋 웃었다. 그 웃음이 정숙에게는 도발적으로 보였다. 그런데 언니, 준호 오빠가 집에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제가 도시락을 싸가려고 하는데.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여자가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요. 오빠가 워낙 바쁘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도움요? 정숙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네. 저도 후배니까 선배를 챙겨드리는 게 당연하죠. 후배가 기혼자 선배를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다. 언니, 혹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정말 그냥 회사 후배로서. 오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숙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서진 씨, 저를 바보로 보세요? 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요? 당신이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인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무고한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언니, 여기서 이런 얘기는 좀.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하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다. 준호 씨와 저는 정말 회사 동료일 뿐이에요. 동료가 남의 집 남편과 매일 밤을 함께 보내요? 서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차분해졌다. 언니가 뭘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준호 오빠를 존경하는 후배일 뿐이에요.
존경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다니요. 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에도 이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심해요? 내가 심하다고요? 정숙은 목이 메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언니,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그건 언니가 해결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 화풀이요? 정숙은 서진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 젊고 예쁜 얼굴이 미워 보였다.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화풀이라고 해요? 언니 인생이 망가진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를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서진은 이제 대놓고 짜증을 냈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언니가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트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창피해요?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도 약한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서진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다. 뻔뻔해요. 정말 뻔뻔해. 정숙은 장바구니를 바닥에 던졌다. 안에 담아둔 채소들이 굴러다녔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정숙은 웃으며 울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다. 당신이 우리 남편과 매일 밤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언니.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야 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준호와 서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이것도 회사 동료끼리 찍는 사진이에요? 서진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이제 할 말 없죠? 정숙은 승리한 듯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쓰디쓴 것이었다. 언니, 저도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서진이 마침내 실토했다. 원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뭐예요? 준호 오빠가 먼저. 우리 남편이 먼저 어쨌다고요? 오빠가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냥 뭘 그냥 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이미 비명에 가까웠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빠가 집에서 외롭다고, 언니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이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정숙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대답해 보세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요? 당신들이 만나는 그 조용한 곳 말이에요? 정숙은 히스테리를 부렸다. 지나가던 마트 직원이 다가왔다. 손님, 다른 고객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피해요? 제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정숙은 직원에게도 화를 냈다. 저 여자가 남의 남편 빼앗아간 게 피해가 아니에요? 손님, 일단 밖에서 얘기하시는 게 싫어요. 여기서 다 털어놓을 거예요. 정숙은 서진을 다시 쳐다봤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29이에요. 29살이 58살 아저씨를 사랑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니, 제발. 제발 뭘 제발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을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언니, 일어나세요. 서진이 정숙을 일으키려고 했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 손 더러워요. 정숙은 서진의 손을 뿌리쳤다. 언니, 제가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사과요? 사과로 되는 일이에요? 정숙은 일어서서 서진을 노려봤다. 당신이 사과한다고 내 인생이 돌아와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요?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정숙은 서진에게 소리쳤다. 이제 와서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뭘 해요? 언니, 당신 때문에 내가 못난이가 됐어요. 남편도 못 붙잡는 못난 여자가 됐다고요. 정숙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서진이 울기 시작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남편 돌려주세요. 그건 못해요? 이제 와서 못해요? 정숙은 웃으며 울었다. 벌써 사랑에 빠진 거예요? 서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보세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언니 그런 질문은 왜 대답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돌려줄 수 있죠? 정숙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언니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다고요?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복잡해요? 남의 남편 사랑하는 게 복잡한 일이에요? 언니가 이해 안 하실 거예요. 이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해요? 정숙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당신이 내 남편 빼앗아간 걸 이해하라고요? 언니 아파요. 서진이 정숙의 손을 떼려고 했다. 아파요? 당신이 아파요? 정숙은 더 세게 붙잡았다.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당신이 아프다고 해요? 언니 제발 놓아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다가왔다. 정숙은 서진을 놓아주었다. 알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정숙은 갑자기 차분해졌다. 당신들이 진짜 사랑한다는 거 알겠어요. 언니, 괜찮아요. 이제 포기할게요. 정숙은 장바구니를 다시 주었다. 굴러다니던 채소들을 담으며 말했다. 행복하세요. 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심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정숙은 서진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대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정숙은 서진을 남겨둔 채 마트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서진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알겠어. 내가 얘기해 볼게. 준호가 전화를 끊고 정숙을 보았다. 정숙아, 서진이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요? 정숙은 멈춰섰다. 당신이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서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마트에서 당신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난리요? 정숙은 웃었다. 그 웃음은 서늘했다. 내가 난리를 쳤어요? 그럼 뭐야? 왜 서진이를 괴롭혔어? 괴롭혔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여자를 왜 괴롭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는지 묻고 있어. 준호의 어조는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당신이 지금 그 여자 편을 드는 게 믿을 수 없어요. 편을 든다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요?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숙은 준호 앞에 바싹 다가섰다. 서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당신이 괜히 오해해서 괴롭힌 거지.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당신과 바람 피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숙은 크게 웃었다. 그럼 무슨 관계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사이야. 좋은 사이요? 정숙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매일 밤 함께 보내는 게 좋은 사이예요? 당신이 뭘 알아? 준호가 짜증을 냈다. 뭘 안다고요?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집에만 있으니까 모른다고요? 정숙은 준호의 가슴을 쳤다.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자는 걸 내가 모른다고 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정숙의 손목을 잡았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쳐다보면 어때서요? 창피해요? 정숙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바람 피운다고 계속 그럴래?
우리는 진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매일 밤 뭐하러 만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만나는 거야. 일이요? 밤에 집에서 일해요? 정숙은 준호의 거짓말이 한심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숙은 준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요. 배신이라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25년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가는 게 심하지 않고 내가 심한 거예요? 버린다고? 누가 당신을 버린다고 했어? 그럼 뭐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는 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요? 뭘 하려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관계를 정리하려고. 준호의 말에 정숙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요? 그래.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정숙아. 끝났다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언제 끝났어요? 누가 끝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나는 몰랐는데요.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언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우리가 언제 사랑했어? 준호의 말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